안녕하세요. 미니스탁맨입니다. 2021년 10월 7일 투자하며 겪게 되는 모든 경험이 나의 재산이다라는 주제로 미니스탁 매수일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일하는 업무에 있어 이제 회사에서 재택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직원들이 백신도 많이 맞고 어, 하다 보니까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조금 더 바빠서 어, 업데이트가 약간씩 느려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좀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계속 해나가는 것이 좀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도전을 계속 할 것이고 끊임없이 트라이 할 겁니다. 이날은 지수가 좀 빠져서 시작을 해서 오른 채로 소폭 오른 채로 마무리가 돼서 좀 다행히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뉴욕 마감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부채 한도 상한 단기 유예를 허용할 것이라고 결정이 되면서 이날 장중의 분위기가 바뀌면서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합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죠. 그래서 어쨌든 좀 과거 뉴스일 수 있는데 18일 전까지는 최종 결론이 날 거라고 했는데 결론이 나서 그래서 좀 나은 상황이 앞으로 더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두 번째 꼭지, 기술주 상승, 항공주 하락. 장 분위기가 이날 좋아지면서 중반에 좋아지면서 빅테크 위주의 기술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앞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항공주들이 이날 소폭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이할 만한 건 펩시콜라가 가격 인상 계획을 밝히면서 또한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되었고 이것이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2.56%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어쨌든 오늘도 룰대로 매수하였습니다. 총 평가액은 4천만 원이 약간 안 되는 그 금액이 되어가고 있고요. 다시금 조금 소폭 반등해서 10%대의 수익률로 올라와 있습니다. 변함없이 꾸준히 룰대로 매수하겠습니다. 금일 주문 내역은 보잉 1만원, 퀄컴 2만원, 스타벅스 2만원, 디즈니 2만원, 애플 1만원, 페이스북 3만원, AMD 3만원, 엔비디아 2만원, 스퀘어 만원, 코카콜라 만원, 파이자 3만원, 비자 3만원, 캐터필러 월마트 3만원씩 총 30만원 매수했습니다. 어제 제가 보유한 부동산 중에 한 곳을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계약하려고 지방에 좀 다녀왔습니다. 정확하게는 당진에 다녀왔는데요. 새롭게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세입자 안전을 위해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더 신경 쓸 게 많아졌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이게 가이드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는 채로 일단 법부터 통과시키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임대사업자를 하시는 분들은 막 본인이 다 알아서 찾아서 손해 안 보고 과태료 안 물게끔 알아서 처신을 잘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놓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답답하고 좀 짜증도 나고 실제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준다고 하면서 유도를 해서 가입을 시켜놓고 통수를 쳤죠. 그리고 혜택이 많이 줄어들고 이제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임대사업자로 가입을 못하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도 있고요. 게다가 또 월세에서 전세로 전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고 저로서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좋은 경험이 됐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느끼는 건 어찌 보면 어떤 사람은 일생에 부동산 거래를 몇 번 안 해볼 수도 있죠. 뭐 태어난 집에서 계속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해봤자 뭐 부모님 집에서 살다가 혼자 살다가 결혼하면 집을 사고 뭐 하면서 주택 거래를 뭐 한 3번, 4번 정도 하면 거의 평생 하는 거래일 수 있을까요? 근데 뭐 저의 경우는 임대사업자로 몇 개의 물건을 거래하면서 뭐 세입자도 계속 들여보고 매수도 하고 하면서 거래를 좀 많이 해본 상황이 되죠. 보통 사람으로는 경험해보지 못했을 만큼의 거래량을 경험한 거라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에 있어서는.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특히나 경험에서 나오는 처리 방법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세입자 관리, 중개사와 관계를 유지한다거나 지방 물건인 경우는 직접 내가 찾아가서 뭐 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시간도 그렇고 거기까지 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렇게 수리 상황 발생했을 때 뭐
나를 대신해서 수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원활하게 수급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적합한 가격에서 너무 돈을 많이 쓰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그런 여부들. 갑작스럽게 월세를 연체하실 경우에 뭐 어떻게 할지. 뭐 빌라나 아파트는 좀 차이가 있죠. 아파트는 아무래도 모수가 많다 보니까 가격의 그런 평균적인 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데, 빌라는 다 제각각으로 생겼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적정가를 살펴보는 그런 방법들. 뭐 임대사업자 경우에는 발생하는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모두 경험이 있다면 부드럽게 아마도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주식 투자를 함께하고 있는 지금 주식 역시 마찬가지란 생각이 듭니다. 흔히들 전문가, 뭐 대가라 불리는 분들 모두 입을 모아서 말씀하시죠. 주식에서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어떤 돌발 이슈에 직면을 했을 때 우리의 행동 방식은 아마 이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어떤 돌발 이슈에 직면하자마자 첫 번째, 무의식적으로 바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 무의식이 반응하는 거를 좀 진정시키고 켬담을 시키고 경험에서 나오는 견해를 바탕으로 행동을 좀 빠르게 취하는 거죠. 세 번째는 아예 조금 스탑시킨 후에 꽤나 시간을 갖고 고민한 후에 적합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충분히 고민하고 숙고하고 결정을 내리는, 뭐 이런 정도가 될 겁니다. 그죠? 근데 1번과 2번의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특히나 1번의 경우에는 무의식의 거의 즉각적인 반응이니까 경험에서 우러나서 자동 반사되는 느낌일 거예요. 두 번째는 뭐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돌발 이슈에 직면했을 때, 어떤 상황에 뭐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주어지는 시간이 많지 않을 경우에 의사결정이 빨리 필요합니다. 빠른 의사결정, 확실하면서도 맞으면서도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건데, 이때 바로 경험이 굉장히 큰 힘이 되어준다는 거죠. 특히나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저는 트레이딩을 하지 않지만 빠르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뭐 매일 사고 파는 입장에서는 3번처럼 말씀드린 3번처럼 꽤나 시간을 갖고 무언가를 고민할 여유가 없을 겁니다. 그날 장중에 무언가 행동을 빠르게, 어떤 뭐 재료가 떴다라고 하면 빠르게 행동을 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가장 무기라고 할 만한 건 당연히 역시나 경험일 겁니다. 경험을 쌓는 것만이 투자에 있어 굉장한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은 누가 가르쳐 줄 수도 없어요. 오로지 자신이 땅에 구르면서 머리가 깨지면서 시행착오를 하면서 자신의 나이테를 통해서 배워 나가는 겁니다. 왜 이때 사면 안 될 것 같은지, 이 종목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 같은지, 어떠한지,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지, 아무리 설명을 듣고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고민하고 연구해도 뭐 실제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상황은 모두 다르니까요. 실제 주식을 보유하고 내 멘탈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겪는 경험들, 그래서 행동하는 것들은 절대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해야 됩니다. 모의 투자를 잘한다고 뭐 실제 투자를 잘할 수도 있지만 좀 다른 영역일 수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모의 투자는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진짜 내 돈을 던져봐야 거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장이 안 좋은 상황인데 모든 경우에 내게 도움이 되는 경험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멘탈도 관리하시고 조금 더 투자자로서의 경험치 레벨업 할 수 있다. 지금 같은 상황이 나한테 오히려 종국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조금 더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고요. 감사드립니다.